성희롱 예방 어렵지 않아요. 직장인 성희롱 예방 유치원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여러분, 모두 모였나요? 네. 여기는 성희롱 예방 유치원이에요. 우리는 아롱이, 다롱이, 초롱이, 그리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알아볼 유쾌한 선생님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상대방의 성적 언동으로 불쾌했던 적이 있나요? 잘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되게 굉장히 불쾌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아롱아, 간식 시간인데 고무줄은 그만하고 오빠 옆에 와서 앉지. 초롱 오빠다. 왜요? 우유 좀 따라봐. 오빠는 예쁜 여자가 따르는 우유만 마시거든. 오빠, 그럼 제가 따라 드릴게요. 우씨, 저리 가. 나는 예쁜 여자가 따르는 우유만 마신다고 했잖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럼 이러한 경우 성희롱에 해당될까요? 그 후로 전 유치원에 가기 싫어졌어요. 이런 게 성희롱 아닌가요? 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유 한 잔 따르라고 했다고 성희롱이면 어디를 갈 때마다 손을 잡으라고 시키는 유치원 선생님은 성희롱 주동자인가요? 그리고 그렇게 민감하게 굴어서 어디 유치원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존중하지만 앞선 사례는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성희롱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성희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성희롱 예방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네. 그럼 주변에서 여기저기 나타나지만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마음은 계속 상하는데 어찌할지 모르겠고 물어보자니 눈치 보이고 가만히 있자니 답답하고 그래서 엄마에게도 아빠에게도 친구에게도 물어보기 어려운 성희롱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까요? 본인의 성희롱 예방 지수는 신중히 체크해 보셨나요? 자, 그럼 여러분의 눈은 번쩍, 귀는 쫑긋, 성희롱 예방 신경은 할 수 있는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까요? 먼저 피해자인 차세대 씨, 성희롱을 당했다는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제가 출근할 때 출근 인사를 드리면 과장님은 꼭 오늘 옷차림 섹시한데? 굿이야 굿. 이런 얘기로 제 외모에 대해 평가하시고 음흉한 눈빛으로 반복해서 제 몸을 쳐다보세요. 그뿐만 아니라 남자 직원들 간의 대화에서 야동이나 부부관계 등의 야한 얘기를 제게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하시고요.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는 의도가 저보고 꼭 들으라고 하는 것만 같아요. 어떨 때 너무 기분도 나쁘고 너무 불쾌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을 정도라니까요. 나 참, 인사하는 사람에게 예의를 지키려면 그 사람을 보고 인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 나는 답례 차원에서 형식적인 인사가 아닌 진심으로 예쁘다며 장점을 부각시켜준 것뿐이에요. 그리고 남자 직원들 사이에 그런 얘기는 차세대 씨 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혹시 남자 직원들 사이에 그런 얘기를 귀 기울여 듣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평소에는 몇 번 불러야 대답하더만 그런 얘기만 귀 기울여 듣고선 어디서 억지입니까? 뭐라고요? 과장님, 지금 저보고 억지라고요? 차세대 씨, 일 잘하고 예뻐서 오냐오냐 했더만 참. 네, 직장 생활 중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을 보면 성별로는 여성이 72.6%였고 남성도 27.4%를 차지하는데요. 남성들이 차지하는 비율도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가해자로는 상사가 78.7%로 가장 많았고 사업주가 13.4%, 동기가 6.7%, 그리고 후배가 1.2%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당시 상황에 대해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당연 회식 자리로 44.5%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업무 시간 중이 31.7%였고요. 개인적 술자리 15.9%, 워크샵 등 사내 행사가 7.9%였습니다. 그 유형을 살펴보면 59.8%가 과도한 신체 접촉, 성적인 농담이 45.7%, 외모나 몸매 비하 발언이 33.5%, 불쾌한 시선이 24.4%였습니다. 이외에도 술시 중 강요와 성관계 요구 등이 있었습니다. 대응 방법으로 가장 많았던 것이 78.0%로 그냥 참고 넘겼다였습니다. 그리고 이어 퇴사했다는 답변도 12.8%나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있다고 하기엔 너무 적은 비율인데요. 상대에게 항의해 사과를 받았다가 5.5%, 노조에 알렸다가 2.4%가 있었고요. 특이하게 가해자에게 똑같이 해줬다도 1.3%가 있었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답이 될 것 같은데요.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기관 및 담당자 유무를 묻자 17.8%만이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성추행 근절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47.4%가 직장 내 예방교육 및 제도 마련을 꼽았으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35.3%, 신고 또는 상담을 위한 전담기관 확충 11.4%, 사업주 의무 불이행 처벌 강화 5.7% 등을 꼽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성희롱이죠. 야동? 부부관계요? 너무 불결해요. 에이, 그게 무슨 성희롱이에요. 우리 회사에 비하면 그 정도는 세 발의 피라고요. 성희롱이 맞는 것 같아요. 의도되었든 의도되었지 않았던 간에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낄 테니까 말이죠. 성희롱 같기는 한데요. 저 정도면 수치심까지 느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앞선 사례를 함께 이야기 나눌 선생님들을 모셨는데요. 먼저 성희롱에 대한 자칭 전문가, 하지만 전혀 믿을 수 없는 상담 선생님, 진지한.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희롱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야하지만 않으면 돼요. 다음은 감성이 너무너무 풍부한 동화 구연 선생님, 왕센스. 여러분 안녕, 전 왕센스예요. 여러분에게 성희롱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성희롱은 궁금해. 알고 싶은 매력이 있어. 유치원 선생님들을 모두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성희롱 전문가 바른생활 선생님, 참바른. 안녕하세요, 여러분. 성희롱 전문가 참바른 선생님이에요. 성희롱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 모였으니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앞선 사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들도 제각각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정도로 성희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이 어떤 세상인가요? 섹시함을 어필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섹시하다고 칭찬을 했는데 성희롱이라니요. 단지 섹시하다, 예쁘다고 한 게 전부가 아니라 음흉하게 봤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답니다. 박 과장은 태어날 때부터 눈빛이 음흉해. 누군가를 볼 때 찝찝하게 하는 매력이 있어. 하지만 음란한 이야기를 주변의 여직원이 들리도록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남자들은 원래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그때마다 숨어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 어쩌다 들었으면 그냥 모르는 척 해주는 게 예의예요. 맞아요. 이건 성인들 간의 대화니까요. 성인들은 함부로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함부로라니요? 누가 함부로 했답니까? 자자, 잠깐만요. 진정들 하세요. 그러지 말고 우선 성희롱의 정의에 대해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네요. 참바른 선생님, 성희롱이란 무엇인가요?
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고용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장 내외에서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또는 성적 언동이나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해요. 그렇다면 차세대 사원이 박 과장의 음란한 이야기에 대해 성적 불쾌감을 느꼈으니 성희롱에 해당되겠네요. 그렇죠. 의도한 것이든 아니든 차세대 사원에게 성적 불쾌감을 줬으니까요. 이는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틀렸다는 말인데요. 그건 그냥 참바른 선생님이 정한 거 아니에요? 법적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물론입니다. 법적으로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선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사업주 상급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하는 성희롱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과 국가인권위원법에서도 성희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들은 공통적으로 일반 사업장뿐 아니라 공공기관에도 적용되는 성희롱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은 사전적 개념으로 남녀 평등과 여성 발전을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 사업주가 해야 할 조치를 내용으로 다루고 있어 성희롱 예방 교육과 방지 조치에 사용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사후적 개념으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의 유형을 다루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정을 접수받고 조사하여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